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파키포디움 중 가장 많은 변종을 거느리고 있는 로즐라툼 계열의 그락실리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들은 마다가스카르 중부와 남부에 자생하는데요. 그락실리어스는 소형종에 속하지만 소형종과 중형종의 중간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고요. 요즘 그락실리어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동그란 특유의 수영이 매력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 그락실리어스를 좋아합니다. 그락실리어스는 파키포디움 중에서 꽃이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꽃대가 사진에서처럼 아주 길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화기는 7일 전후 정도 되는데요. 밤에도 꽃잎을 그대로 열고 있어서 퇴근해서 보기도 참 좋고요. 꽃대 하나에서 몇 송이가 이렇게 뭉쳐서 피기 때문에 하나씩 필 경우는 20일 이상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일반 초화보다 잎의 두께가 약간 두꺼운 편이고요. 이 그락실리어스는 파키포디움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잎의 폭은 좁고요. 약간 길게 이렇게 자라는데요. 그락실리어스가 영양 생태가 좋거나 뿌리를 아주 많이 잘 내렸을 경우에는 잎의 폭이 조금 넓고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가시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찔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그락실리어스들은 제가 파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까 그 성구는 잎이 앞뒤가 모두 초록이었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보랏빛을 띠는 것은 제가 어린 유며들은 조금 더 외부에서 오래 재배해서 그렇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락실리어스 성구들은 안에 들여놓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유묘들도 가시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아래의 가시는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고요. 성구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면 완전 똑같이 생겼죠. 위에 쪽은. 이 그락실리어스의 물주기는 지난번 파키포디움 종합편과 아프리카 식물 물주기 2편을 조금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락실리어스는 물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줄여서 수축되었을 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이고요. 파키포디움은 같은 정도 개체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똑같은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을 줄 때 움직임을 잘 파악하여서 개체별로 물의 양을 조금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온실에서 재배하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적을 거예요. 또한 파키포디움은 뿌리 내림의 정도에 따라 물주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뿌리가 아주 가는 뿌리만 있죠. 위에 둥근 몸통은 뿌리가 아니라 줄기이고요. 파키포디움은 줄기비대 식물이고요. 수입해 올 때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몸통만 들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과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내렸을 때는 물을 좀 더 흠뻑 주어도 되고요. 파키포디움 중에서도 서큘런텀 종류는 뿌리를 아주 굵게 내리는 종도 있으니까 모두 같은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락실리어스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3월에 이 식물을 깨울 때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셔야 되고요. 너무 성급하게 깨우다 보면 과습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봄에는 천천히 물의 양을 늘리면서 천천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5월과 6월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기로 접하는 시기라서 기온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물을 좀 더 흠뻑 주어도 되고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기온이 좋고 맑은 날이 지속된다면 비를 한두 번 정도 맞추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물론 이렇게 비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식물이 수입되어서
뿌리를 충분히 많이 내릴 수 있는 기간이 된 식물에 한해서고요. 수입되어서 뿌리가 조금씩 난 경우에는 비를 너무 많이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굉장히 고온다습한데요. 7월, 8월 무더위가 시작되는 그 기간에는 물을 너무 흠뻑 주면 위험합니다. 특히 그락실리어스는 물의 저장 공간이 굉장히 넓은 식물에 속해요. 파키포디움 중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가습하면 몸통이 부패할 수 있으므로 너무 물을 많이 주진 마시고요. 여름에 물을 줄 때는 위에서 살짝씩 축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접시 같은 것에 물을 담아서 모두 스며들도록 놔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물의 높이를 조금 높게 해서 3초 정도 살짝 담갔다 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물 주는 것은요, 종별로 좀 다르니까 다른 종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월이 되면 물을 좀 넉넉히 주셔도 됩니다. 야외에서 키우는 경우는 비를 한두 번 정도 맞춰주는 게 식물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물 주는 주기를 너무 좁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그락실리어스는 몸이 둥그렇고 크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간격을 주고 주는 것이 좋아요.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2주다, 3주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재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용토의 사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식물의 움직임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휴면을 준비하는 기간에 속하거든요. 온실 재배인 경우는 10월까지도 물을 좀 넉넉히 주셔도 되고요.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10월부터는 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많이 줄여주는 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이 식물을 키울 때는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미리 들여놓아야 돼요. 10월에 기온이 내려갔는데도 그냥 놔두었을 경우 비를 맞거나 그러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10월에 굉장히 추워지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의 일기에 따라 10월에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11월 초에 들여놓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경기 북부라면 10월 중순쯤에는 최소한 들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완전한 휴면 준비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물의 양을 아주 많이씩 줄여서 축여준다든지 저면으로 할 경우는 시간을 줄이든지 물의 양을 조금만 넣고 담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은 이 식물들의 휴면 기간이니까 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만 축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면 아예 단수하셔도 됩니다. 이 식물은 단수한다고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온다습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완전 단수를 하면 이 식물들이 깨어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살짝 위에서 축여주는 정도로 물을 줍니다. 근데 축여주는 주기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축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여줄 때도 너무 화분 깊숙이 스며들도록 축여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식물을 깨우고 키우시면 됩니다. 파키포디움 그락실리어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파키포디움의 다른 종들도 서서히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